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보육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남편이 있었는데 저와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 참으로 지독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랑을 쫓다 인생을 망친 남편과 상간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니 이혼을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 아이 임신했잖아.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인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로 지민이가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반쪽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이 기분을 내가 외면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게. 위자료고 뭐고 간에 당신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여자 본지 이제 고작 해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잖아. 옆집에 이사와서 떡 돌리고 만난 횟수라고 해봐야 몇 번 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2년 넘게 결혼한 나를 버리겠다고? 심지어 당신 아이까지 뵌 여자를 버리겠단 말이야? 제정신이니? 나 정신 멀쩡하고 나 이 여자 아니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다른 여자 사랑하는 나 같은 빈 껍데기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당신도 새 인생 시작하면 좋잖아. 기가 막혀서. 나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집까지 나온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아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아버지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나 평생 책임지겠다며. 이 일 평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는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꼭 내 문제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잖아. 원래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장인이랑 장모님이 돌봐준 보육권 아이라고 반대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잖아. 그것까지 죄다 날 탓하면 안 되지. 엄마 지금도 혼자서 보육원 애들 돌보고 있으면서 고생만 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있다고. 나보고 일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 내조한다고 엄마 부탁까지 뿌리친 나야.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고 멋대로 좋아하는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내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네가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받아들이자. 너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돌아가는구나. 정말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애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육비까지 다 챙겨주고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 나라고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원하는 건 그럼 뭔데? 네 남편이라는 껍데기만 쓴 채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애당초 이럴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사과가 우선이어야 할 거 아냐. 사람으로서 해도 될 일과 안 될 일 구분도 안 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미 애정 식어버린 당신을 사랑해보기라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든가. 옆집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여자와 교류를 하는가 싶더니 결국 저와 이혼하겠다고 말한 남편.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며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저는 남편에게 실망한 것은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역시도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것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것과 고작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싶은 자책감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육원 일을 하고 있던 엄마는 그런 저를 위로하더군요.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박서방이랑 이혼한 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박서방이랑 이혼하기 싫다고. 아빠 죽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란 말이야?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네 아빠도 보육원 출신이던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한 게 어찌 보면 본인 잘못이기도 했으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니. 너도 네 아비 죽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는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그래? 심지어 엄마 보육원 일하고 있는데 박서방 돕는다고 내가 그거 외면했잖아. 이렇게 이기적인 딸 엄마는 용서할 수가 있어?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엄마, 나는 엄마처럼 도저히 초연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박서방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니? 박서방 사업도 잘 나가고 있고 너한테 위자료도 준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너로서는 이 문제만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그러면은 엄마 생각은 박서방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양육비 받고 위자료 받고 떨어지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대로 패배하길 바라는 거냐고? 네가 박서방 때문에 힘든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때만 쓰고 징징거리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않니? 너 박서방한테 당한 거 갚아줄 생각을 하고 언젠가 복수하려면 실리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몸 돌보면서 아이라도 잘 낳을 생각을 하고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지. 몰라.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제가 다니던 보육원의 출신이던 남편이라 반대를 하시던 아빠의 말에 반대를 했었던 저였지만 남편이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저를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보니 많은 후회가 됐죠. 저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지지부진하게 끈 채로 결국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위로의 연락 대신 이혼을 얼른 마무리 짓자거나 위자료를 두둑이 줄 테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통보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간녀였는데요. 아줌마, 아이 잃은 거 불쌍하긴 한데 그걸로 우리 오빠 괜히 붙잡는다든가 질척거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 뜬 사람한테 자꾸 매달려봤자 본인 인생만 비참해질 뿐이라니까요. 너 말 다 했니? 지금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유산까지 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할 말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 저도 좋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안 듣고 이혼 제대로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작에 결정 내려주고 오빠랑 찢어졌으면은 서로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 많이 받고 나는 나대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그런데 질질 끌면서 사람 피 말리고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나 망가뜨려 놓고 행복하고 싶다 이거지? 나는 그럼 너 행복하게 되는 거 철저하게 방해해 줄게. 내가 어떻게든 방해해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겠니?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솔직히 아줌마랑 오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넌 그럼 뭐가 있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년이잖아. 남편이랑 공통점이라 해봐야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닥치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잠깐이나마 부부로 지냈던 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 잠시나마 부부 생활했다는 거를 추억거리로 삼으면서 남은 여생 살라고 이 아줌마야.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오빠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빠랑 있으면 행복하고 오빠도 나랑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대.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운명이라 생각한 사이라고.
니들이 그렇게 사랑 노름할 동안 내가 겪은 비극들 곱씹는 게 내 일상이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니들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라고. 미안한데 댁 저주는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한 무당이 좋은 날 잡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빠지셔. 우리 오빠랑 내 인생은 앞으로도 쭉쭉 순탄대로일 거란 말이야. 우리 궁합도 봤는데 천생연분이래요. 나 말한 거 반드시 지킬 거거든. 너랑 내 남편 인생 어떻게든 망가뜨릴 거야. 각오하고 있어. 어이구 무서워라 협박질까지? 그래. 아줌마 나름대로 노력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나도 궁금할 지경이네.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받게 된 위자료도 있으니 제 인생에서 돈과 시간만큼은 가장 많던 시기라 할 수 있었죠. 너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보유 관련해서 서류를 뒤지고 있니? 엄마,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가? 내 남편이랑 그 상간녀라는 여자 보유 출신이라고 했던 거. 남편 친모 찾아서 얘기 들어보려고. 네가 내 조언대로 위자료까지 받고 나름대로 알아보는 것은 보기 좋구나. 대신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라. 지금 흥신소까지 써가며 네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돈은 많이 안 들어갔어. 나도 미래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 뭐가 됐건 지금 일 마무리 잘 되면 보유권 맡아서 성실히 애들 돌보며 살아. 그렇게 해서 네 마음부터 치료해. 이거 사. 다른 사람을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자기 마음도 행복하게 되는 법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그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래도 어차피 엄마 몸 안 좋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 보유건 내가 물려받을 테니까 응원만 해줘. 됐지? 내가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고 혼자 구경만 할 수 있겠니? 힘 닿는 대로 나도 수소문해보고 도와주마.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조사를 해나가며 남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흥신소까지 써가며 도박판을 전전하던 남편의 친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모는 제게서 돈을 대가성으로 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보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떨다 이내 킥킥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더군요. 연유를 물어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사실은 친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보육원에 보내졌고 입양의 시기 역시도 달라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조사를 해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와중에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왔죠. 너 요즘 내 뒷조사하고 다닌다며? 적당히 해. 너 이러는 거 정말 추하다. 추해? 추한 건 누군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란다고 뻔뻔하게 위자료로 지불하겠다고 한 당신이 추하지. 내가 추해봤자 당신만 하겠어?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제 인정해줄 때도 됐잖아.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래? 나 당신 때문에 내 애까지 잃고 임신하기 힘든 몸 됐다는 판정까지 들었어. 내 인생 망가뜨린 당신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데? 그러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 도리어 조롱하기까지 한 너랑 그 상간녀를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그거 정말 오해라고 말했잖아. 걔도 당신이 이혼에 동의 안 해주고 질질 끄니까 마음이 순간 울컥해서 그랬던 거라고. 나도 뒤늦게 사과했고 걔도 유감이라고 전달했잖아.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건데. 제발 새 인생 살라고 그 돈으로 좀. 새 인생 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이 문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어 나 스스로 망가뜨리는 짓이야. 당신이랑 그 상간녀와 얽힌 이 문제 반드시 매듭 풀고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정했다고.
네가 나랑 지민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어. 그런데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왜 나를 갖고 물고 늘어져? 애가 죽은 거를 왜 우리 아내를 갖고 물고 늘어지냐고. 네 몸이 안 좋고 네 아빠 건강이 안 좋았던 거잖아. 왜 그걸 자꾸 우리 탓을 하냐고. 그래서 그 문제에 조금도 영향이 없으시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떳떳하다 이거야? 떳떳하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지는 말자는 거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돈 더 줄게까짓 거. 억만금을 줘도 내 원한은 못 풀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큰 거 잡아서 너랑 그년한테 터뜨리고 말 거니까. 허튼 수작질하지 말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 비록 안 좋게 헤어졌지만 계속 나쁜 기억으로 서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 까불면 결국 다치게 되는 건 너야. 좋게 말해주니까 자꾸 선을 넘고 까부네. 누가 과연 선을 넘었는지 두고 보자고. 곧 알게 해줄게. 남편이 제게 준 모욕에 저는 결국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결정했어. 드디어 결정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너 박서방. 아니, 그 인간 조사한 것들을 죄다 폭로하겠다는 거냐? 그럼 그 집안이며 상간녀며 완전히 난리가 날 텐데.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침몰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터뜨릴 것 같았어. 도박판 전전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 딸 어디서 시고 올리냐고 묻고 있더라고. 하긴 둘이 결혼을 해선 안 될 관계이니까 그걸 누군가 말을 하긴 해야지. 말 안 한다고 마냥 잘 풀릴 일도 아니고 네가 그럴 의리도 없으니 말이다. 근데 나 그거 아직은 말 안 할 거야. 그거를 말해봤자 지금 시점에서 그 인간들한테 적절한 복수는 아닐 것 같거든.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니? 두 사람한테 감추겠다는 거니? 폭로를 하겠다는 거니? 폭로는 할 건데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지. 둘이 결혼한다고 하잖아.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을 아주 기쁘고 축복스러운 순간으로 만들어줘야지. 벼르고 있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간녀가 당시 제게 결혼 청첩장을 보내오기도 했었으니 연락을 할 명분이야 충분했죠. 결혼 청첩장 잘 받았어. 그래, 내 남편이랑 결혼한다며? 이 상간녀나 아주 축하해. 고마워요, 아줌마. 사실 청첩장을 실수로 아줌마한테 보내버렸지 뭐예요. 근데 아줌마가 이렇게 축하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조금 편하네. 마음이 편해? 너 정말로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아니면 이 와중에서도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니? 솔직히 한마디만 해줄까, 아줌마? 나 내 남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느꼈거든. 그런데 그때 배부른 거 잡고 옆에 있던 당신 장애물로밖에 안 보이더라. 그럼 본심 숨긴 채 떡이니 반찬이니 말도 안 되는 핑계 삼아서 매일같이 집에 들렀었고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참하고 성격 좋은 아가씨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애볼모로 잡아서 내 오빠 붙들고 있는 당신 보는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본인만 피해자인 척 구는데 그런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냐고. 나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치는 줄 안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단단히 미친년이었겠지. 어찌됐건 결혼 축하해. 잘해봐. 잘하라면 못할 줄 알아? 내가 왜 청첩장 당신한테 보냈는 줄 알아? 왜 보냈는데? 이야기 드러나 보자. 내가 인생에서 거슬렸던 것들 어떻게 치웠는 줄 알아? 회피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보육원 출신인 거 알고 무시하는 것들. 내가 깔아뭉개주고 밟아주느라고 악발이 근성이 생겼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도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 한마디 사과라도 했다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속성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봤자 무서울 거 없다니까? 설마 결혼식 날짜까지
내가 마음 졸이다가 초췌해지기라도 바라는 거야? 오히려 좋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 스릴 있고 좋네. 저는 청첩장을 통해 결혼식 날짜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상간녀는 저의 전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았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가소롭고 황당할 뿐이었죠. 저는 많은 돈을 써서 결혼식장 직원을 매수했고 남편과 상간녀의 출생의 비밀부터 그들의 불륜 사실까지 모든 사실이 일목요연하고 적나라하게 정리된 PPT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 뒤 결혼식 당일이 되자 다시금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식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뭐 잔뜩 준비를 했다고 하더니 별거 없나 보네. 별거 없긴 왜 없어? 네가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놨으니까 각오하렴. 아, 그러셔? 참고로 나 이 결혼식 때 경호원까지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란 좀 피운다고 해도 미친 여자 취급받고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설령 난동 부린다고 해도 좋을 거 하나 없어.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수도 있거든. 결혼식 망친 죄로 소송 걸 거라고, 이 미친년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 보니 그간 맘고생 심했구나. 보니까 너도 많이 초조해졌나 보네. 그래,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있어. 결혼식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해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니까. 나 당신 같은 여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덤벼보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약한 개일수록 짖는 법이야.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체급 차이 어느 수준인지 곧 깨닫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이날 많이 기다렸어. 결혼식 오빠랑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 당신이 꼭 봐주길 바랐었거든. 감히 오빠 애까지 임신한 당신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심지어 오빠 양심 가책 이용해서 붙잡고 애 인질로 삼아서 결혼 생활 계속 질질 끌려고 했었던 거. 난 평생 동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 정말 당신이 밉고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그래. 네가 참 그 인간을 사랑하긴 하나 보다. 에이, 정신 나간 년. 이제야 인정하는 거야?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오빠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빠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라고. 그래, 맞아. 너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야. 설령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예를 들어 너희가 부부보다 더 끈끈한 혈연 관계라거나?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딴 의미 없는 말을 아무렇게나 짓거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그렇게 웃고 있어. 결혼식장에서 눈물 콧물 흘리게 해줄게. 뭐? 네가 나를 울리겠다고? 별 같자는 소리를 다 듣겠네. 너는 그냥 난동만 부려봐. 내가 바로 경호원들한테 더 제지하게 만들 테니까. 자신의 계획을 떠버리는 상간녀였지만 제가 난동을 부린다는 수준을 본인의 상식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저의 계획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바로 식장에 들어가서 이 결혼은 무효라면서 난동을 부려줬습니다. 본인의 예상대로 굴러가는 듯하자 왜인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간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덩치 큰 사람들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다가왔죠. 하지만 그런 난동을 부린 이유가 저의 진짜 무기였죠. 저는 순순히 끌려나가고 있었고 그동안 결혼식장 전면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죄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권 출신인 것부터 사실은 남매인 것에 도박장을 전전하는 친모가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너 이거 네가 저지른 짓이야? 이딴 거짓말로 나랑 아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누구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기 적힌 사실들 다 진짜라고. 너랑 지금 네 아내 둘이 친남매라는 거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오빠, 이런 여자 말 듣지 말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기요. 직원은 대체 뭐 하고 있어요? 빨리 화면 재생되는 것부터 꺼주세요. 이게 대체 뭐냐고. 이게 진짜라면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내가 그걸 왜 말을 하니? 너네들 사이에 아주 좋아 보이던데. 그걸 왜 말을 하냐고? 누구보다도 이어지고 싶어 했었던 건 너희들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그 결혼식 축복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오빠,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여자 말 듣지 말라고. 나 오빠 애까지 가진 거 알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제발 오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회사 사람들이며 사업 관계자들까지 축하한 마당에 이럴 수는 없다고. 내가 지민이랑 친남매였다니 오해. 얼씨구 토하기까지? 그러게 왜 우리 아빠 죽게 만들고 내 애까지 죽게 만들었어? 이건 업보야. 업보. 너희들 죗값 치르는 거라고. 당장 꺼져. 저것들 다 내리고 당장 꺼지라고. 이 악마 같은 년아. 악마 같은 년? 니들이 한짓거리는 생각 못하니? 내가 임신했을 때도 바람 피우면서 나 기만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애 유산했을 때도 오히려 나 조롱하기만 했었고, 심지어 힘들어하던 나한테 결혼식 날 청첩장까지 보냈었잖아. 이 모든 게 너네들 잘못이고 너네들 업보야. 청첩장? 설마 지민이 너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거야? 오빠, 미안해. 이 여자가 너무 까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이 여자한테 오빠랑 결혼하는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고. 오빠, 이 여자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의연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내 남편이 왜 그래? 일단 토한 것부터 닦자.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빠, 지금 나 피한 거니?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네 애까지 가진 난 어떡하란 말이야? 꺼져. 우린 남매라고. 나도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 상간녀의 절규를 시작으로 결혼식장은 완전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난동을 부리고 결혼을 완전히 망쳐버린 문제로 배상금을 1억 원가량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몇백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받은 위자료로 넉넉히 물고도 한참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뒤로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방문을 해오더니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고,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상간녀. 아니, 전 남편의 여동생은 유산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본인은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그렇게 저와 상간녀, 그리고 전 남편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죠. 아직까지 아이를 잃은 슬픔이나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지만, 보육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은 치유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지독한 상처를 복수해 주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